안녕하십니까. 호기심으로 무장한 호청입니다. 대단한 학위, 대단한 명함,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론이 아닌 실전으로 증명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리필 출신입니다. 이 채널의 최우선 행동 원칙은 명확합니다. 부유한 자가 세상을 지킨다. 내 가족부터 지킨다. 우리의 궁극적인 미션은 최대한 많은 한국인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고 그 힘으로 나와 가족이 친절과 안전이 확보된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전략적으로 활용하십시오. Let's go to work. 오늘의 타깃은 한국의 시니어 세대, 우리의 최우선 행동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부유한 자가 세상을 지킨다. 내 가족부터 지킨다. 지금 한국은 위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와 원 달러 환율 스프레드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 현상은 원 달러 환율을 시장 논리와 다르게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막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즉, 외환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에 앞서 우리 시니어분들이 퇴직금을 들고 수익률 4%도 안 되는 상가나 오피스텔에 묶이거나 심지어 세븐일레븐 같은 노동 집약적 사업을 열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저는 막고 싶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돈을 묶어 놓는 것보다는 첫 번째, 그냥 돈을 써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좋고, 두 번째, 묶여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니어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코스피 시장의 어려움을 겪으며 현금성 자산에 대한 투자관념은 워렌 버핏, 찰리 먼고와 같은 글로벌 투자 구루들의 개념에 비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학교에서 경제를 가르쳐주지 않지만 유튜브나 각종 GPT, 제미나이 등을 통해서 스스로 요즘 배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튼 간에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세대인데 말입니다. 그것도 원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좀먹는,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오해들을 파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존경받아 마땅할 시니어 세대가 굳게 믿고 있는 세 가지 독성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식하면 패가망신이다. 두 번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다. 이 오해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돈의 본질을 이해하면 이 정보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독성 정보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돈의 why, how, what을 순서대로 파헤치겠습니다. Part 1. Why? 돈은 왜 태어났나? 돈이 왜 있습니까? 원래 돈은 물물 교환을 쉽게 하고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제가 사슴고기를 얻었습니다. 사슴만 먹고 살 순 없죠. 그래서 제가 쌀을 구하러 갑니다. 어이, 김 사장, 나 쌀 좀 줘. 김 사장이 말합니다. 너 뭐 있는데? 나 사슴고기. 나 사슴고기 필요 없는데? 너 뭐 필요한데? 나 옷. 네, 저는 알겠어. 오케이. 자,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또 찾아갑니다. 어이, 박 사장, 나 사슴고기 있는데 옷이랑 바꿀래? 아니? 자, 이사장한테 갑니다.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옷을 바꿔 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처음에 김 사장한테 가가지고 드디어 옷과 쌀을 바꿉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월요일에 사냥하고 화수목금토일은 그냥 당근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당근 하나 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생산성이 안 나오죠. 자, 이러다가 조개로 바뀌고 뭐 금으로 바뀌고 은으로 바뀌고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지금은 금, 은 씁니까? 종이장 쓰고 있죠.
명심하시오. 믿고 있는 이 현금 안전론, 이 가치가 저장될 것 같은 이것은 낡은 교범입니다. 과거의 돈인 뭐 금, 은에 담고 보장된 저장성이 높은 자산이었지만 현재 이 머니 프린팅된 이 현재의 돈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피아트 머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법정 화폐라고 하죠. 현금은 더 이상 안전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금으로 쥐고 있는 그 돈의 가치는 지키는 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큰 함정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위험한 시기에는 더욱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Part 2. How? 돈은 어떻게 작동했나? 우리가 왜 돈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고대부터 조개, 돌을 쓰다가 금으로 넘어왔습니다. 모두 가치를 저장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금은 무겁고 크고 위험했습니다. 집의 강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가 안전하게 대신 저장을 해주면 좋겠군. 여기서 장사장 같은 금고 사업가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금 1kg을 장 사장의 금고에 맡기면 장 사장은 저에게 증서를 써줍니다. 호청 금 1kg 보관 중. 저는 이제 이 증서를 들고 이 사장과 거래를 합니다. 금 대신 이 증서를 주고받습니다. 이게 바로 신용화폐 시초입니다. 그런데 제가 급전이 필요해졌습니다. 장 사장한테 가서 말합니다. 장 사장, 나 알지? 내가 5년간 3일 안에 꼭 금을 찾아갔잖아. 내가 3일만 빠르게 미리 받을 수 없을까? 장 사장은 머뭇거립니다. 그러다 말합니다. 좋다. 이렇게 신용대출의 개념이 생기고 이자의 개념이 생기면서 화폐 시스템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게 왜 문제일까요? 장 사장은 머리를 굴립니다. 이 이자 놀이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가진 금은 1톤뿐인데 고객들의 신용을 바탕으로 자꾸 미리 증서를 써줍니다. 시장은 돈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자산들이 폭등합니다. 다들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우리 장 사장에게 금이 이렇게 많았나? 김 사장, 이 사장 모두 자기 금이 없어질까봐 장 사장을 찾아가 금 돌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결국 장 사장은 파산하고 처형당합니다. 왕은 선포합니다. 금없이 증서를 남발하여 나라를 어집하면 극형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전쟁해야 할 돈이 없는 왕이 결국 장사장의 아들 장사장 2세를 찾아갑니다. 장사장 2세, 우리 꼭 금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나? 사람들이 잘 안 찾아가지. 가지고 있는 금보다 20%는 더 증서로 써도 되게 해줄게. 나한테 좀 빌려줘. 함부로 시장을 어지럽힌다고 극형에 처했던 왕이 결국 이렇습니다. 왕과 금 보관증 사업가들의 막장 합작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현대의 중앙은행과 정부의 원조격인 거죠. 자, 이 시스템이 현대로 넘어와 달러와 금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가 보니까 달러가 자꾸 막 많아집니다. 옛날에 장 사장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금을 요구하자 닉슨 대통령이 말합니다. 없다. 달러랑 금 교환 안 해줄 거임. 이것은 장 사장이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써준 금 보관증 가져와도 금으로 안 바꿔줄 거임. 아무튼 그런 거임. 대신 기름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달러는 기름 보관증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보관증인 달러에게 얼마 전 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외화를 잠근 것입니다. 러시아는 공식 기름 보관증인 달러를 못 씁니다. 전쟁 중인데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못 사니 미칩니다. 결국 비공식 기름 보관증으로 바꿔서 기름을 사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나라에 느낌표가 떴습니다. 과거가 스쳐 지나갑니다. 금 보관증을 해서 가져갔는데
금으로 안 바꿔줬는데? 이제 기름 보관증을 했는데 기름도 못 바꾸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공식 기름 보관증인 달러를 비공식 기름 보관증으로 바꿔서 가져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돈은 실물 담보 없이 신용을 바탕으로 무한 발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물 담보가 사라진 것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금본위제 폐지에서 설명되었습니다. 무한 발행의 씨앗은 왕과 장사장이 금이 없어도 보관증을 더 찍어내자고 합의한 곳에서 뿌려졌습니다. 이제 은행은 10%의 실질 자산만 있어도 화폐를 쭉쭉 발행합니다. 국가 운영자와 은행의 결탁,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둘러싼 세상의 꿀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두 번째 오해가 완전히 깨집니다.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다? No, 틀렸습니다. 돈의 총량 자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화폐풀이 팽창하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이 될 리가 없습니다. 달러는 매년 평균 7%씩 총량이 증가하고 우리 원화 대단합니다. 매년 18%씩 총량이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머니 프린팅 머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돈의 바닥 위에 살고 있습니다. Part 3. What? 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복잡한 화폐 시스템 속에서 지금 돈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돈은 더 이상 안정적인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잃게 만드는 팽창성 자산입니다. 이 팽창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체감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현금 보유는 곧 자산의 계획된 감소와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와닿지 않나요? 제가 쌀이 꼭 필요해서 쌀 가게에 갑니다. 그런데 쌀이 없습니다. 사장에게 묻습니다. 쌀이 왜 없습니까? 사장이 말합니다. 한 시간 만에 다 없어졌어. 저는 말합니다. 사장님, 내가 쌀이 꼭 필요해. 내일 내 쌀 챙겨놔줘. 내가 10%더 줄게. 오케이?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돈이 계속 풀리니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자, 증거를 보십시오. 무한 발행된 돈은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S&P 500, 나스닥 같은 장기 지수의 우상향 곡선은 이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S&P 500의 연평균은 약 7% 상승률이 나옵니다. 달러 통화 총량 증가율이 얼마였습니까? 7%. 여러분이 통장에 예금해둔 돈에는 주식처럼 마이너스 7%가 매년 찍혀야 맞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매력을 저장하여 미래로 보내려는 것입니다. 수익률이라고 말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플레이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기서 나머지 두 가지 독성 정보가 깨집니다. 첫 번째,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한다? 이건 트레이딩의 개념입니다. 전문 트레이너가 아닌 일반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기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플레이어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그 근본적인 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식하면 패가 망신이다. 안 하고 있으면 화폐 가치가 녹습니다. 무릎과 어깨를 생각하는 트레이딩 마인드셋이 기본이 되어 있다면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패가 망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만 있었던 상황에서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는 왜? 여러분은 가능하다면 서울 강남에 집을 살까요? 저 먼 시골에 집을 살까요? 아마 강남 싫어하는 사람도 강남에 집을 살 거야. 우리나라 코스피는 세계 시장의 1% 뿐이며
이 중 가장 우량한 기업도 세계 시장에서는 0%대입니다. 부동산으로 비유하자면 깡 시골 입지에 집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종착지를 알고 움직입니다. 결론. 화폐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러므로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는 가치 하락을 방어하여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며,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추구하는 트레이딩 개념은 아주 위험합니다. 부동산은 강남을 못 사도 주식시장은 글로벌 1위 기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 이 전략 보고서를 완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와 행복한 가족의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개념들을 토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Let's go to work.